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정산입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금전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정산금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소속 연예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험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속계약 관계에서 어떻게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처럼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계약은 너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신뢰에 균열이 생기면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느 일방이 명확하게 잘못해서 계약의 파기가 불가피한 이런 경우는 빼고, 제가 다뤄본 여러 사례를 종합해서 신뢰관계에 균열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속계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이때는 의외로 회사가 그냥 손실을 떠안고 전속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나지 않는 소속 연예인과 계속 전속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투자한 비용을 없는 것으로 하고 해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만약 전속계약 관계에서 소속 연예인이 대성공을 하게 되면 회사는 드디어 투자금을 회수하고 막대한 수익을 받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속 연예인 입장에서는 만약 큰 성공을 거둬서 내 입지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 연예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소속 회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이동하거나 혹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누구나 이직을 생각할 수 있듯이 연예인들도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니까 전속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당시와 현재 사이에 어떤 상태적인 괴리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연습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소속 연예인이 큰 인기를 얻은 가수가 되었는데 아무런 계약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철저하게 실패하고 회사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회사는 그 가능성만 보고 수년간 큰 리스크를 감수해서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쟁이 사실은 서로의 입장을 좀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해서 분쟁으로 격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양상은 서로 내용 증명이 오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서로 선임해서 의견 교환이나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전속계약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한쪽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에 해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통 정산입니다. 정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또 이게 소속 연예인한테 제대로 제공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된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사실 이런 금전적인 관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속계약과 관련해서 정산금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소속 연예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산처럼 눈에 확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한눈에 보이지 않는 위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예요. 회사 쪽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거나 폭언을 했다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한 경우조차도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를 해지 사유로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소속 연예인이 다른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한 적이 있었지만 회사의 기책으로 인정될 만큼 재판부에서 이거를 중대하게 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면 신뢰관계 훼손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규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닌데요. 원치 않는 회사에서 장기간의 계약 이행을 지속하도록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소속 연예인한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전속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인격권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전속계약의 해지는 인정하지만 소속 연예인으로 하여금 회사에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인지도를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라면 회사 측에 손해를 배상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해지하는 게 차라리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속계약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오랜 기간 유지된 계약관계이니만큼 수많은 증거가 제출되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감정적인 소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전속계약 분쟁을 다룰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아주 끈끈한 벽에 달라붙어 있는 청테이프를 뜯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다 보면은 청테이프에 흔적이 남듯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이러한 분쟁 자체에서 승패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런 분쟁이 과연 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신중히 따져보고 그 분쟁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전속계약의 분쟁의 양상과 그리고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